만약에 3월 달에 그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를 하면 북한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이제 자기는 자기 식대로 살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아예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단거리 발사체와 같이 이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혔던 군비 증강 계획의 일부를 이제 선보이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둘 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니죠. 특히 후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나쁜 시나리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김정은 총비서가 원하는 길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로서 한미연합훈련 문제하고 대규모 그 군비증강 문제를 갖다가 이제 거은 부분인데, 근데 김정은도 잘 알 거 아닙니까? 뭐, 그 한국에 하루아침에 뭐 군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테니, 먼저 지금 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도 등장하고 했으니, 뭔가 계속 그 하노이 노들 이후로 악화되어 왔던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그 출발점으로 대규모 연합훈련부터 좀 취소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 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훈련을 강행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환수는 불분명하고, 대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3월 달에 실시를 해도 8월 달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뭐 다른 정치적인 고려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월 달에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시기적으로 겹쳐요. 그리고 우리 평창대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림픽 기간에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그 국제적인 규범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부가 3월에 실시하고 8월에 실시해서 뭐 최소한 내년도 정도까지는 그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8월 군사훈련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불투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 달과 8월 달에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규모 연합훈련은 일단 중단을 하고, 대신 굉장히 각종 연합훈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18년에는 소규모 연합훈련이 90일이었는데 2019년 이제 그 트럼프가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선언한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180회 정도 했고, 2020년 상반기만도 100회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연합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평시처럼 뭐 또 뭐 상황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평시처럼 하되 3월과 8월에 있는 한반도 전국급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일단 취소를 하자. 그리고 좀 남북관계와 지금 북미관계 새로운 전기를 좀 모색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조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한미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미국하고 합의하에 하지 않는다면, 과연 북한은 그 대화로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그 뭔가 상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 한미 군사 연습이 사실은 그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의 이제 그 합의에 의해서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정 대표님은 이제 뭐 작은 건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사실은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크고 작은 모든 걸 지금 안 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고 대규모만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그리고 이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만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사실은 이제 그 동맹1, 그러니까 3월 달에 하는 걸 동맹1으로 부르고, 지금 8월 달은 동맹2거든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동맹 2019-1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대규모 동원이 됐는데, 예를 들면 키리졸브 같은 경우는 미 본토에서 15,000명 정도의 미군이 왔고, 우리 한국군이 한 3만 명, 뭐 이렇게 해서 한 4, 5만 명 정도가 이제 실제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독수리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2018년 북미 합의 이후에 2019년 있었던 동맹 원에서는 실제로 규모 확 줄어가지고 지금 저걸 하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대급 정도, 그러니까 사단급에서 대대급 정도는 이제 원래 그 9.19 군사합의에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대급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CPX, 정확한 이름은 이제 CPX, 이제 포괄적 CPX라고 그래가지고 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정 대표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규모가 작은 건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인데 실기동 훈련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3월과 8월 달로 이제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북미 정상간 합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그 자체도 문제를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중소규모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작년에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만 축소했거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방부가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원래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인원들을 다 참여시켜가지고 평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소해서 실시했거든요. 그때 이제 북한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이런 데서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남 매체를 통해서 비난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어쨌든 가상하다, 줄여줘서 가상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줄였지 북한 우리들 요구를 들어준다고 줄인 건 아니다라고 해서 폄하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한미 군사연습을 하면 실시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군들을 이제 차출하려면은 뭐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동원 예비군 사람들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역은 뭐 관계없지만 사전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축소했다고 한들 저는 북한에서 평가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너희들이 뭐 지금 뭐 또 코로나가 아직 백신 다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거지 우리 욕을 들어준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축소해서 하는데 자, 이 정도면 됐지라고 북한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4월 달에 이제 그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그러면 뭐 김여정이 또 김정은이 한마디 하니까 또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로서도 설사 중단하든 축소하든 그냥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지 북한한테 자, 너희들 얘기 들어줬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축소해서 실시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도 미국의 소리에서 나왔지만 한미 간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걸로 지금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 규모를 굉장히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평가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국내 정책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군사연습 요번에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북한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화상 정상회담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남북 대화가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미, 후남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미국이 뭐 이쁘고 우리는 미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사실 북한에서 보면 실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먼저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에 다 걸려 있고 결국 제재 면제 조치를 하거나 또 이런 결정권들 특히 이제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서 그 판단 권한이 미 행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노하면은 이게 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다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잘 알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먼저 해서 풀어야만 남북 대화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이 먼저 만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합의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조차도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의조 요청하면 또 거부하기도 어려운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현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해야 되냐 마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없는 게 이미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미 군사연습을 축소 내지는 중단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어차피 지금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월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8월 달에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해서 2단계라도 할 수 있을지 또 2단계를 하더라도 미국이 저걸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2단계까지 하고 전작권을 전환해 주고 3단계는 차기 정부 넘긴다라는 합의가 있으면은 어차피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면은 사실 전작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남북 간의 협상에서 굉장히 이제 그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데는 한미 군사연습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조기 확보를 하면 사실은 이제 그 한반도에서의 군비 통제 문제나 이런 데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가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오히려 이제 그 보수 정부일 경우는 아까 정 대표님이 우려하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반면에 민주정부가 계속 잡게 되면은 사실은 다음 5년 동안에 정말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한마디로 하면 역시 또 다른 정치적인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3월 달에는 축소해서 실시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의미는 없고 8월 달은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현재까지 나온 것처럼 조건에 기초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먼저 좀 이루어진다면 전작권 전환을 예를 들면 8월 달 훈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미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